그런데 이 배짱이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 개미의 의무냐, 그게 공정사회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. 개미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건 비정하고 냉혈한이에요. 그러나 개미로서는 할 말이 있어요. 난 절대 불공정하진 않다. 오히려 나보고 그걸 요구하는 게 불공정하다라고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복지가 공정사회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때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왜 부담해야 되느냐?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라고 반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네. 저는 그래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와 규칙에 국한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삼고 그 엄격히 지키면서 그 결과가 빚어지는 게 예컨대 배짱이가 굶어 죽으면 그 따뜻한 사회입니까? 물론 개미와 배짱이는 인간이 아닙니다만은 정말 비인간적인 사회죠.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공정하지 않더라도 도와줘야 한다. 네.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든가 이런 게 전부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복지를 우리 안상원 교수가 지적하셨지만은 아주 미비합니다. 우리가 선진 사회가 되려면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그것을 공정성을 창달한다는 시각에서 확충을 하면은 또 다른 공정성의 이슈를 야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은 최소한도로 아주 추상 같은 공정성으로 줄이고 그 추상 같은 공정성의 비정함을 따뜻하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 복지를 확대한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공정사회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주 해법이 좀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우리 복지학자로서는 지금 입장이 지금 어떠십니까?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용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예, 방금 나온 그 이소부화를 현대판으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.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, 배짱이가 뭘 하고 있었죠?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동화책 그림을 기억해 보면 바이올린 키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. 개미들 옆에 하고 있었거든요. 개미들도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더 즐겁게 일하고 생산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. 만약 이렇게 보면 그 배짱이의 역할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, 먹거리를 직접 자기가 구하는 데는 도움을 못 줬다고 하더라도 개미 배짱이 마을의 생산성을 높였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습니다. 기업이 잘 굴러가고 생산을 하고 하는 그 생산 현장, 우리가 공장만 떠올리지만 사실 그 생산 현장에 종사하는 혹은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직원들, 그거 누가 키웁니까? 어머니들이 키웠습니다. 그 어머니들은 사회적으로 봉급을 받았습니까? 못 받았습니다. 무급으로, 가부장제라는 틀 안에서 무급으로 사회 생산에 실제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, 이러던 관성이 요즘 사회로 넘어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받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공정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. 어쩌면 이러한 불공정의 모든 근원은 세상의 생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그 관성 때문일 수도 있다.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, 좋은 사회, 지금과 같은 그런 힘든 사회가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꿈꿀 때는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선진국의 교훈을, 우리가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교훈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복지병, 유럽병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복지에 돈을 많이 쓰면서도 성장률 높고 실업률 낮은 나라들은 수두룩합니다. 그런 나라들의 특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로 그 현금 복지라는 근로동기를 침해하는 복지는 되도록 줄여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돌봄과 같은 사회적으로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부분의 복지가 서비스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아이 키우는 것, 교육하는 것, 건강, 의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앞으로 이런 사회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서 해줄 수만 있다면 어쩌면 한 30년쯤 후에는
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배우러 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님, 배짱이도 할 만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? 지금? 그리고 이제 모두 다 배짱이처럼 나도 할 만큼 하겠다고 나가면 골치 아프겠죠. 예.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, 우리가 정말 과거의 그 시절은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일생을 마친 분들이 대부분이죠. 근데 지금은 좀 일하고 싶은 소망이 또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. 그렇죠. 이거 어떻게 우리가 펼쳐나가야겠습니까?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농업사에서 이제 공업화되면서 일자리가 이제 참 많이 늘어나고 일감이 많다 보니까 뼈 빠지게 일을 한 거죠. 또 그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겁니다. 예. 뭐 어떻게 보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다 어디 간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$20,000까지 왔던 것도 사실은 뼈 빠지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우리 개미 이야기를 했는데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 뭐 세계화 이런 걸 되면서 우리나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. 우선 기술이 막 바뀌잖아요. 요번에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폰 이런 게 나왔을 때 갑자기 우리나라 뭐 이 휴대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위기 상황에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노동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토대를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 좀 정부가 이 일자리 문제, 특히 이 공정한 노동의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정말 한번 고민했나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경쟁을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, 그걸 한번 점검한다든지, 그다음에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,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어떤 안정성과 그다음에 일자리의 양질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상태로 하게 되면 매우 어렵다고 진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에서 20세기 들어오고 20세기 초반에 대량 실업이 있었습니다. 예. 그 당시에 자본주의 위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. 근데 그 이후에 그걸 극복하는 게 어떻게 극복했느냐. 그 당시에 이제 공정거래 정책이 도입이 된다든지 그 당시 시대 화두가 공정성이었습니다. 똑같이 지금 이제 세계화되면서 새로운 질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, 그런 공정성에 대한 이 기준들이 전 곧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.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만일 어떤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면 전 지금 오늘날의 어떤 이 불안한 이 고용 문제, 노동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뭐 세 분 모시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, 경제 문제, 복지 문제, 노동의 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. 서울대학교 이승훈 교수님, 또 안상원 교수님 감사합니다. 또 당국대학 김태희 교수님 감사합니다. 네. 네, 특집 좌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. 네, 두 번에 걸쳐서 정치, 제도, 법, 그리고 오늘 경제, 복지, 노동의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제목이 시사하듯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지금 찾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렵긴 합니다만 공정한 세상은 듣기만 해도 행복한 단어 아니겠습니까? 기회가 온다면 공정한 사회 어디까지 왔나 이런 제목으로 좌담을 하고 싶습니다.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